어떠한 원장님들도 좋은 결과만 드리고 싶어 하지 어떤 부작용을 드리고 싶어 하는 원장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 목적에 놓을 때는 삼키기가 힘든 그런 과정을 좀 겪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연하곤란이라고 하는데, 침을 삼키려고 할 때 얘네들이 너무 릴렉스 돼 있으니까 침을 삼킬 때 조금 더 힘을 줘서 삼키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부작용이 좀 드린 적 있으세요? 있지. 이게 저요? 청담동 피부과 김원정 부작용 생긴 적 있다고요? 있지. 잠깐만요. 왜? 저 그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각한 주제네요. 좀 심각한 주제지. 우리가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좀 겪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았고, 딱 추석이 지나면 독감 백신을 또 맞게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 태어나서 백신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았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 영유아들이 맞는 백신들은 정말 너무나 많아. 저희 때는 그냥 불주사 한 방. 불주사. 우리 아마 불주사 아시는 분들은 불주사 이렇게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 있지. 그리고 나보다 더 윗세대이신 분들은 정말 불주사가 진짜 정말 이만해. 또 세대별로 세대별 달라. 잊지를 못해요. 불주사? 불주사 맞아서 줄 서 있던. 맞아. 너무 두려웠거든. 이름도 불주사예요. 맞아, 줄 서서 맞았어. 기억나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3x3를 아마 이렇게 좀 다를 걸 아마. 디자인이 달라요? 디자인이 달라. 그러면 안 되죠. 불주사랑 하면 볼록 튀어나와요. 요즘 디자인은 너무 디자인만 초점을 맞췄지 이 감성이 없어. 낭만이 없어. 감성이 없어. 우리 지금 이거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왼쪽 팔 불주사 모양 디자인에 대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로 빨리 돌아오고. 나 너무 웃긴다, 불주사. 우리 어떠한 원장님들도 좋은 결과만 드리고 싶어 하지 어떤 부작용을 드리고 싶어 하는 원장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 근데 시술을 하다 보면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나고 어떤 치료와 대응을 하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좀 다루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부작용 도대체 왜 생길까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고야, 사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고가 좀 생기기도 하지. 운전자가 뭐 전방 주시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음주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내가 볼 땐 부작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 원장님도 부작용이 좀 드린 적 있으세요? 있지. 이게 저요? 청담동 피부과 김원정 부작용 생긴 적 있다고요? 있지. 잠깐만요. 왜? 저 그만 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연히 들은 적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시술을 잘해요. 저는 부작용을 안 드려요, 이런 개념이 아니야. 내가 뭐 어떠한 신의 영역도 아니고 어떠한 원장님들도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모든 원장님들이 부작용을 당연히 경험했을 거고, 만약에 부작용 경험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정말 천운이 있었고 행운이 있었던 분이지. 그리고 아마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환자 시술 케이스가 적었었던 분이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날 가능성도 내가 볼 땐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 시술하면서 생기는 그 부작용들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술기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아마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 환자를 보는 경험이 시간적인 게 좀 길었으면 훨씬 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있을 거고, 무리해서 하지 않는 원장님들의 원리 원칙이나 성격도 있을 거고 캐릭터도 있을 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가장 부작용이 많은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케이스들이 일단 가장 많은 시술을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지. 부작용이라는 정의 자체를 만약 불편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톡스가 제일 큰 부작용일 것 같아. 얼굴에 사실 보톡스를 제일 많이 하거든. 보톡스가 우리 승모근이나 뭐 이런 바디에도 많이 하긴 하지만 얼굴 전체의 표정 근육을 잡는 시술로 가장 많이 쓰이고, 큰 근육들을 작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V라인이나 얼굴 전체적인 작은 얼굴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표정은 하루에도 우리 몇 번이나 쓰냐? 몇만 번을 쓰잖아. 눈을 깜짝일 때도, 그리고 화를 낼 때, 웃을 때, 그리고 어떤 거를 얘기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런 수만 번의 표정 근육을 만약에 못 쓰게 되거나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가 작용할 때는
불편함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마에 보톡스를 놓는 경우에는 주름이 많은데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넣는다 그러면 주름 펴지지만 늘 말씀드리는 약간 내려오거나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눈꺼풀이 무거운 그런 상태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 몇 주라도. 그럴 때는 그게 환자 입장에서는 큰 부작용이라고 환자들이 얘기할 때가 많지. 선생님 최근에 부작용 되게 좀 보톡스 부작용은 우리가 보톡스를 맞고 바로 환자들이 와갖고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견디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 어떤 부작용을 드렸다 안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지난주에 한 번 있기는 했었어. 이게 좀 있었다고요? 있었어. 불편함 다음으로 큰 부작용 드린 것에서는 멍이거든. 나한테 벌써 10년 이상 그리고 굉장히 친한 환자이고 이전에 페이닥 할 때서부터 그리고 이곳에 왔었을 때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인데 설 명절을 앞두고 시술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도 티가 나는 거는 하면 안 되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를 할게요 라고 해서 보톡스를 맞았어. 간단할 것 같잖아. 그리고 여태까지 10년 이상 보톡스를 맞았고 용량 자체도 알고 하기 때문에 네? 하고서 간단하게 이제 눈가 쪽에 보톡스를 딱 놨는데 눈가 쪽에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우리가 눈가 쪽에 보톡스 올 때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31게이지라고 하는 가장 작은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몇 군데를 놓는데 딱 놓자마자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서 그 작은 구멍에서 화산처럼 이렇게 쫙 올라와서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멍이 들 때는 이게 작은 멍일 것 같다, 큰 멍일 것 같다라는 감이 오거든. 멍이 들고 출혈이 생길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압박. 그렇지, 압박이지. 압박을 해서 정말 세게 딱 누르기 시작했는데 원장님 왜 이렇게 세게 누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정말 10년도 넘게 나한테 맞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형님 이거 진짜 세게 눌러야 될 것 같아서 왜요? 피나요? 네. 그래서 세게 눌렀는데 너무 아파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살짝 뗐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더라고. 그 다음날 우리 실장님이 전화를 드렸어. 그랬더니 정말 권투 스파링 뛰는 것처럼 여기가 정말 이만큼이 다 멍이 닿으셨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봤는데 와 진짜 설 명절 때 이제 가족들 만났는데 부부싸움 했냐라는 말 들을 정도로 아마도 굉장히 큰 그 멍이요. 멍크림 같은 거 바르면 되죠? 도움 되지. 멍크림이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가 옛날에 눈 밤탱이 됐었을 때 뭐로 문지르라 그러지? 그렇지, 달걀로 문지르라고 하잖아. 계속해서 어떤 자극을 줘서 그 안에 있었던 우리 물질들이 희석이 되게끔 만져주면 빨리 없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질러주고 멍크림을 바르면 어느 정도 멍이 좀 빨리 빠지긴 하는데 이게 뭐 2주 갈게 뭐 한 열흘 가는 거지 2주 갈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진다 이것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보톡스에 좀 불편감과 좀 부작용을 좀 드린 적은 있어.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본의 아니게 진짜 10년 동안 이렇게 보톡스 맞았는데 이렇게 큰 불편감을 드려서. 또 다른 보톡스 부작용 있나요? 또 다른 보톡스 부작용은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어. 내가 2주 전에 턱보톡스를 맞았거든. 턱보톡스를 맞았는데 우리가 턱보톡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작근 자체가 장조림처럼 여러 가지 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쪽이 조금 비대칭이기도 하고 보톡스 맞은 지가 지금 7, 8개월이 됐기 때문에 커질 대로 커지는 얼굴이었거든. 근데 셀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봐가면서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 군데를 찌르고 찔러서 제오민으로 시술을 했는데 지금 작아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얘들이 퍼지는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저작 운동을 할 때 아직 작용을 안 하는 턱 근육 자체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 어떤 물결 치듯이 꽉 물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턱 근육이 좀 있거든. 근데 지금은 나는 그런 부작용은 아니지만 작용 전에 생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엔 뭐하다. 근데 그런 지금 시기를 좀 겪고 있는 편이야. 근데 좀 많이 작아지기는 했어. 근데 턱보톡스 맞을 때 중간에 그런 어떤 부작용 아닌 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눈가나 미간, 이마 쪽 있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표정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웃어서 생기는 주름 자체는 편안함을 우리가 유지하게끔 해주는데 걔들을 펴는 입장에서의 보톡스를 놓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펴지면 웃을 때 웃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 그리고 눈가 쪽도 그렇고 미간 쪽도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 끝에만 움직이게 되는 사무라이 눈썹이나 얼굴이 될 수가 있고 목주름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했었을 때 생기는 플라티스마 머슬이라고 하는 이 근육에다가도 보톡스를 많이 놓기도 하고 침샘을 작게 하기 위한 보톡스를 놓기도 하는데 목 쪽에 놓을 때는 삼키기가 힘든 그런 과정을 좀 겪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연하곤란이라고 하는데 침을 삼키려고 할 때 얘네들이 너무 릴렉스 돼 있으니까 침을 삼킬 때 조금 더 힘을 줘서 삼키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목 쪽이나 아니면 목 턱 아래 침샘 보톡스 할 때는 그런 연하곤란을 우리가 피해가면서 시술을 하게 되면 큰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도 있어.
보톡스에 대해서도 뭐 승모근이나 뭐 이런 종아리 보톡스 여러 보톡스들이 있지만 힘이 좀 덜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부작용들을 좀 겪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길게는 뭐 3, 4개월까지 갈 수 있지만 보톡스를 맞고 나서 3주에서 4주째가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겪으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필러 부작용도 있었나요? 필러 부작용이 있지. 이게 어떠한 뭐 필러 다음번에 한번 다룰까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필러 부작용은 다음번에 좀 다뤄서 우리가 팔자, 코, 뭐 입술 뭐 이런 데에 대한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부작용을 좀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번에 그럼 컨텐츠 따로 만들자. 오케이. 오늘은 보톡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다뤘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댓글창에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